나도 남들처럼 속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생각이 많고 예민한 걸까요? 사람들의 눈빛이나 이 말 하나하나가 지나치게 신경 쓰이고 사실 알고 보면 이 별것도 아닌데 내가 말실수를 한 건 아닌가? 기분 나쁘게 말한 건 아닌가? 몇 번이고 곱씹으면서 힘들어하곤 하는데요. 제가 이 바보 같은 성격을 없애버리고 세상 속 편한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의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건 과거로 크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였을 겁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우리 조상님들께서 불안이나 걱정 없이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생존을 해왔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했을 겁니다. 사자나 호랑이들의 먹잇감으로 사라져버렸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민한 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자나 호랑이들은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위협적인 상황이 일어날 일은 없지만 예민한 감각까진 없어지진 못해서 이 감각은 여전히 우리 몸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각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오작동을 멈춰버릴 수는 없는 걸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불안과 걱정을 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조차 이 오작동을 하는 이 멍청한 시스템으로 전락을 해버렸죠. 다행히도 우리는 이 오작동 시스템을 역으로 이용해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단순한 행동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 불안 모드가 켜질 때마다 생각을 현재로 불러오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인간의 뇌는 이 두 가지 작동 모드가 존재합니다. 몽상 모드와 주의 집중 모드가 있는데요. 몽상 모드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내면의 생각이나 상상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 모드는 외부 자극에 집중하고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상태를 말합니다. 뇌는 이 두 가지 모드를 계속 옮겨다니면서 작동을 하는데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 주의 집중 모드의 지속력이 떨어져서 습관적으로 몽상 모드로 전환하는데 익숙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게 너무 자주 활성화돼서 밤을 새며 생각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말이죠.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주의 집중 모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동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몽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막고 생각이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구글 타이머를 자주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런 구글 타이머를 자주 활용을 하는데요. 포모도로 기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집중이 필요할 때마다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알람을 맞춰 놓으면 생각이 딴짓을 할 때마다 알람이 울려서 집중이 흐트러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각을 이 외부로 꺼내는 건데요. 정리하는 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에 특정 개수만큼의 판단만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 한계에 도달하면 중요도와 상관없이 더 이상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판단을 자주 하면 뇌가 빠르게 지치고 더욱이 그 판단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하루를 사소한 선택과 결정으로 소비하며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하루가 빨리 지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에너지 레벨도 낮습니다. 항상 지쳐있고 결정하는 속도도 늦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이 외부로 꺼내는 겁니다. 이런 포켓 수첩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을 외부로 계속 배출하는 거죠. 기록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는 생각 대부분은 사소한 것들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그때 기록을 해 놓으면 이 사소한 것들을 나중에 몰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것부터 실행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외부로 꺼내는 습관을 만들게 되면 저녁까지 머리가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지쳐있는 모습도 줄어들게 돼서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지 쉽게 고쳐진다고는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소한 습관이라고 해도 이 습관을 통제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쉬었다면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속 편히 사는 삶을 누리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이 많고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상쾌한 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내성적이고 생각이 많고 그리고 예민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걸 완전히 바꿔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생각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표현을 자주 하지 않게 되면 망상과 현실의 괴리감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빈번한 스트레스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생각을 표현하는 훈련을 평소에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감정과 생각을 자주 표현해주고 표현력을 길러서
언제든 내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독서 모임이나 글쓰기 모임을 통해 긴 호흡의 말하기 훈련을 꾸준히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이 생각정리 원페이지라는 온라인 글쓰기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모임인데요. 관심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속 편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실제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격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탁월한 기질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안 모드가 활성화되는 건 없앨 수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실행하며 살아왔더니 성격이 점차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